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베트남 전쟁 관련 자료들,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복잡했던 전쟁, 대체 뭐에 관한 거였을까요? 자료들을 보니 전쟁의 기원부터 해서 주요 사건들, 또 그 여파까지 정말 방대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이 전쟁을 보는 시각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자료들에서도 드러나지만 뭐랄까, 냉전 시대 강대국들의 대리전 성격도 있고 또 베트남 민족의 해방 투쟁으로도 볼 수 있고 동시에 정말 비극적인 내전이기도 했고요. 네, 다면적이네요. 우선 기본적인 사실부터 좀 짚어보죠. 공식적으로는 1955년부터 1975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베트남, 그리고 이제 미국과 동맹국의 지원을 받은 남베트남 간의 대결이었고, 그렇죠. 결국 북베트남 승리로 통일이 되었고요. 여러분 자료에 당시 양측 전력 비교 같은 구체적인 내용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 뿌리를 찾으려면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1954년 이전에 그 프랑스와의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말이죠. 프랑스가 패배하고 나서 제네바 협정으로 베트남이 분단된 게 어떻게 보면 갈등의 씨앗이 뿌려진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이었군요. 네, 북부는 공산주의 하에 통일을 이루려 했고 남부는 이걸 막으려 했고요. 특히 이제 남베트남 초기 응오딩 지엠 정권은 미국의 지원을 받았는데 미국의 그 도미노 이론 있잖아요. 공산주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그 우려가 남베트남 지원의 아주 중요한 배경이었다는 걸 자료 중 하나가 흥미롭게 분석하고 있더군요. 맞아요. 그 도미노 이론. 미국의 개입이 근데 시간이 가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처음엔 케네디 시절 군사 고문단 파견 정도였는데. 네, 그렇죠. 비교적 소규모였죠. 네. 근데 1964년 통킹만 사건 이후로 존슨 행정부 때는 미군 병력이 50만 명이 넘게 파병됐으니까요. 와, 보내주신 자료들에 묘사된 거 보니까 롤링 썬더 작전 같은 대규모 폭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던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엄청난 물량 공세였죠. 그런데 1968년 구정대공세 있잖아요. 이게 군사적으로 보면 사실 북베트남하고 베트콩에게는 큰 타격이었어요. 실패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전체 흐름에서는 완전 전환점이 됩니다. 군사적으로는 패배했는데 전환점이다.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전까지 미국 내에서는 우리가 이기고 있다. 승리가 곧 온다. 이런 인식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구정대공세 때 베트콩이 남베트남 주요 도시들을 막 공격하고 심지어 4.20의 미국 대사관까지 공격을 받잖아요. 네네, 충격적이었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TV로 생중계되면서 미국인들이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 맞아?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 거죠. 반전 운동에 정말 불을 지폈고요. 심리적인 영향이 엄청났군요. 그렇죠. 결국 이게 닉슨 행정부의 베트남화 정책으로 이어지게 되는 배경이 되죠. 미군을 전차 철수시키고 전쟁 부담을 남베트남군에게 넘기려는 자료들이 이 과정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이건 정말 끔찍한 수준입니다. 추정치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자료를 종합해보면 베트남인 사망자는 군인, 민간인 합쳐서 수백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하고요. 미군 사망자만 해도 5만 8천 명이 넘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비극은 계속됐죠. 그 보트피플이라고 알려진 대규모 난민 사태도 있었고요. 정말 그리고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바로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논란입니다. 자료들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라이 학살 같은 미군의 민간인 학살 문제, 또 베트콩 기반 시설 파괴를 목표로 했던 피닉스 프로그램의 인권 침해 논란. 네, 고엽제 문제도 빼놓을 수 없고요. 물론이죠.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의 광범위한 사용과 그로 인한 건강, 환경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할 점은 저희가 제공받은 자료들에는 후에 학살처럼 북베트남과 베트콩 측이 저지른 민간인 살해나 테러 행위 역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양측 모두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게 아니라 이 자료들에 기록된 내용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요. 네,
그 점 중요하죠. 결국엔 1973년에 파리평화협정이 맺어져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게 전쟁의 끝은 아니었고 전투는 계속되다가 2년 뒤인 1975년 4월 30일 사이공 함락으로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죠. 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 베트남 전쟁이 가진 그 복잡성, 다층적인 면모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정학적인 이해관계,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 속에서 개개인이 겪어야 했던 엄청난 고통, 이게 다 얽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향은 오늘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물론이고 미국 사회에도 여전히 깊게 남아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이 거대한 역사를 이해하는 데 정말 좋은 길잡이가 된 것 같아요. 네, 정말 방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전투나 정치적인 공방 이런 걸 넘어서요. 이 전쟁은 베트남과 미국 이 양쪽 사회에서 시민들과 정부 사이의 관계, 특히 그 신뢰와 정보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